좋아요, 구독. 변곡점의 사나이입니다.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. 네, 아프리카TV의 우리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이 됐는데요.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대체로 좀 지금 장 초반에는 잔잔한 모습입니다.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좀 어제 나름 미국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반등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으세요. 자, 그래서 미국 시장부터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떨어질 때는 나스닥 기준에 5%대 하락을 하고 반등은 0.7% 반등을 했으니 사실 이걸 지금 엄청나게 세게 반등이 나와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. 사실 몇몇 언론사들 부분들이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시잖아요. 궁금하십니까? 그런데 대량 저점 매수가 대량 매수 들어왔다고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. 근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럼 대량 거래량이라도 크게 동반이 됐던지 아니면 엄청나게 좀 좋은 이슈의 어떤 부분들 혹은 지금 어제 하락에 최소한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? 지금 그 전날 하락이 컸을 때에도 조금이나 반등 시도를 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60일 이동평균선, 녹색선이거든요. 60일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쭉 더 밀려버렸죠.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볼 때는 아마도 저 자리 정도는 넘어가야 할 거야. 그래야 우리가 저가 매수세가 제대로 들어와서 상방의 에너지를 이제 좀 힘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그나마 그렇게 돼야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이것을 제대로 된 반등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반면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.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가 지난 휴장이었던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의 상승을 미국 시장의 상승을 거의 하루 만에 제대로 끄집어 올려놨던 것도 여기 코스피 차트입니다. 이쪽에 이렇게 올려놨던 것도 한 가지이고 어제 미국이 그 정도 떨어졌으면 정말 밑에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또 쭉 당겨내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제3국의 움직임 혹은 아시아 시장 증시가 훨씬 더 조금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.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있을 수 있다.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기로에서 있죠. 지금 이틀간 변동이 매우 컸습니다. 그렇죠? 13일, 14일 매우 컸는데 오늘은 매우 작은 캔들이 만들어져 있어요. 보통 이런 날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. 전날까지 진폭이 엄청나게 컸다가 진폭이 줄어들어 버리면 시세가 매우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의 플러스를 내고 약간의 마이너스가 들고 한다 하더라도 콜도 풋도 둘 다 제대로 시세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어제에 비해서 진폭이 확 줄어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 다 봐볼 때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떤 거 잡아보면 좋을까요? 나스닥도 아까 녹색선 60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지금 하나의 기준점을 잡자라고 했는데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 자리를 넘냐 못 넘냐 둘 다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 60이동 평균선 자리라도 제대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상방의 에너지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파월의 잭슨홀 미팅 때 혹은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연설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이 CPI 발표, 어제는 PPI가 발표가 됐죠.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CPI, 그 다음에 PP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어요. 하지만 그 숫자가 8.7%입니다. 어쨌든 절대값적인 부분들에서는 높다 이거죠. 그래서
시장이 야 그거 예상치보다 조금 낮아졌으니까 와 이제 피크는 진짜 찍은 거야 하면서 시장이 화답을 하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몇몇 언론사들이 있어서 야 이건 좀 너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. 개인의 입장, 개미의 입장으로 개미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너무 설레발을 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. 그래야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최근에 계속해서 주도주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 도지훈 앵커께서는 잘 아시죠? 그죠? 조선시대의 네. 왕이셨던 네, 누구시죠?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? 네, 우리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주도주의 섹터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죠. 별명을 붙여서. 오늘 태양광, 하나솔루션,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또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, S에너지, 그 다음에 뭐 SDN, 뭐 이런 것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, 그 다음에 뭐 조선주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4.7%, 조선기자재행 성광밴드도 강력합니다. 세조, 2차전지,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간에 계속 주도주 자리를 뺏긴 적이 없어요. 그죠? 계속해서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, 뭐, LX 인터내셔널 1할지, 그죠?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오늘 제대로 힘을 씁니다.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은 약하죠.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의 주도주 섹터만의 상승만으로 시장이 더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을 하기는 약간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군이 필요한 거예요. 오늘 방산주도 올라가거든요. 방산주 잘 갑니다. LG 넥스원 2.9%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.5%, 3.6%. 그죠?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우리가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매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삼성전자는 시장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. 지난 7월 초에 저점을 이번에 깨버렸죠. 9월 8일 날. 그러한 액션 모습들 부분들을 볼 때의 지수가 아직까지는 약세의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. 그러니까 즉 오늘 좀 강세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태조 이방원이 오늘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안타깝다.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지 말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주도주군에 합류를 해줄 때 와 시장은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, 제대로 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때는 조금 성금 비중 낮춰서 주식 비중을 크게 높이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시는 것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태조 이방원 움직이면 이 중에 종목 하나 정도는 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는 대응해 볼 수 있겠죠. 그런 정도에서 오늘 센 업종, 센 종목에서만 종목들을 고르시기를 바라봅니다. 네, 업사부님 센스가 정말 대단합니다. 제가 안 그래도 이 주도주 대체 언제쯤 나타날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언제쯤 그 주도주에 대한 시그널을 잡으면 좋을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.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조 이방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.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. 업사부님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? 네, 어쨌든 오늘 뭐 가장 센 업종, 센 종목 쪽을 보자라고 했고요. 그다음에 이것도 며칠간의 어떤 상승을 좀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계속해서 그냥 그 태조 이방원 외에도 볼 수 있는 게 식량랑 에너지당 항상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됐을 때도 그 부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거 얘기 드렸잖아요. 지금 잘 가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. 뭐 만약에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좀 빠져도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. 아직도 공략 가능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태양광이 제일 셉니다.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태양광이 가장 센 모습, 화장품도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. 태양광이 제일 셉니다. 그중에서 수급이 가장 화려하다라고 볼 수 있는 XDN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어디까지나 마찬가지로 단기적 모습입니다. 어차피 태조 이방은 어쨌든 태양광 부분들의 힘을 빠지면 시장이 더 못 가고 조금 더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줘야만 힘을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일단 20선을 돌파했으니 한 번 정도는 뭐 저항이 살짝 분봉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21동 평균선 정도까지는 좀 눌러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근처 정도에서나 매수 포인트를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. 2,800원 근처이겠네요.
그리고 나서 올려친다라고 한다면 짧게는 3% 이상 혹은 3,000원 이상 정도에서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하시고 오늘 가급적이면 내일까지만 내일 이후는 어차피 내일 금요일이네.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까지 해서 시세가 안 나오면 그냥 정리하고 현금 확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 육아 지원이나 이런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런 종목들도 힘을 쓰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섹터에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업종 종목들만 오늘 보시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